다시 윤핵관 직격탄 윤리위 D-1 폭풍전야. 이준석 대표가 며칠 잠잠하다 윤리위의 배후에 윤핵관이 있는 거 아니냐. 윤핵관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가 왜 떨어지겠냐라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용산 집무실을 향한 용산 스태프들을 향한 비판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윤리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이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SNS. 소위 윤핵관, 윤심이 이준석을 손절했냐? 라는 논란 관련해서 손절이 웬말 익절이다. 이익 보고 손 떼는 거.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버린 거다. 라고 이 대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 대표는 정말로 지금 뭔가 일촉즉발이기 때문에 이 대표야말로 되게 격앙돼 있는 상태예요. 윤리를 하루 앞두고 윤핵관이 배후에 있고 쪽에서 나를 들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가는 것, 혁신위에 대한 비판, 뭐 최고위의 배현진, 그다음에 윤리위에 다 이제 윤핵관이 있다라는 건데, 좀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살펴보면 사실 윤리위가 구동하는 이 프로세스가 윤핵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구조고, 더 명확한 것은 윤리위원장인 이양희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준석 대표와의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같은 윤리위의 국면 뒤에 윤핵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과연 합리적일까?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용어도 손절이라는 말은 뭐 요즘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주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익절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이익 실현이라고 그러지 누가 익절이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대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컨대 이런 거 같거든요. 너 지난번 시험에서 컨닝했지. 예. 그랬으면 했다 안 했다 요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컨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난번에 내가 레포트를 얼마나 잘 썼는데, 그다음에 내가 선생님 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지. 그러면 진짜 컨닝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의혹을 스스로 더 이렇게 부풀린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 옛날에 그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가. 만약에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는 좀 젊어서 그랬습니다. 사과하고 간단히 혹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자꾸 부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말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덮으려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최광욱 의원 케이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이제 일단 본인이 첫 번째 부인을 둘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일이 더 커졌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최광욱 의원은 말만으로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말 뒤에 그 이상에 넘어가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가니까 윤리위에서 과연 내일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최광욱 의원의 그 케이스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핵관의 공격이 명백하다며 비열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자, 당내 사정을 잘 아시니까 또 전주혜 의원이야말로 지난 대선 기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수행했던 수행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핵관이라면 윤핵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처한 어려움의 배후에 윤핵관의 공격임이 명백합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참 이런 상황이 굉장히 사실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뭐 좀 국민들께서 그 0.73%의 그 대선 승리를 좀 주신 이유는 이제 좀 잘해보라 좀 이런 그 기회를 주신 건데 좀 그 기대에 좀 저희가 좀 부응하지 못하는 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현재 당내 상황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뭐 국민들께 좀 송구하다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윤리위는 제가 그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그 윤리위원장과 또 윤리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그 윤핵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상황이 본인이 임명한 그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어떻게 윤핵관의 입김이 그 작용할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이제 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저 윤리위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그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개시가 그 4월 말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뭐 당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편으로는 또 검수완박 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내 모든 의원들이 그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라 그 상황에서 징계 개시를 하는데 어떻게 그 어떤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가? 윤핵관들의 입김은 작용할 수 없는 구조다. 네, 그 당시에 저는 상황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굴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돌이켜 볼 때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시 결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그 개시 결정을 내린 것 자체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저희는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이상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 독립성을 좀 지켜주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칼 빼들고 달려들고 있다. 윤핵관을 지칭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당내에서 칼 빼들고 달려드는 분이 누굽니까?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이제 내일 윤리위 결과가 이제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당이 이제 그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 소란함이 좀 진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훨씬 더 큰 당의 좀 문제로 그렇게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일 결정은 나옵니까? 결정을 그래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주 전에 윤리위원회가 또 열렸고 그때 또 2주간 2주 후에 결정하기도 분명히 이양희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시일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윤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결정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이것을 또 계속 늦춘다고 하면은 당이 더욱더 뭐 근거 없는 뭐 이런 억측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저희는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이 빨리 안정을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뭉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인 전용기 의원, 당 소속은 다르지만 이 대표가 굉장히 수재잖아요. 하버드를 나온 천재 수재인데 이 윤리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혹여 윤리위가 내릴지 모를 내일 징계 결과를 앞두고서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 윤리위가 공정하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누군가가 날 음해하라는 거다, 이건 어떤 일종의 음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내일 내려질 윤리위의 결과를 흔들고 불복하고 거기에 신뢰도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당 내부에선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전기 의원은? 마지막까지 자기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여론전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좀 지켜달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윤리위가 보류 결정을 내렸죠. 보류 결정을 내리고 지금 10일 가까이 지난 후에 이제 내일 윤리위가 열리게 되는데 이 보류 결정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류 결정을 내리고 나서 보류 결정 이후에는 우리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인 그 대변 변호사가 나와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피의 사실도 공표했고요. 새롭게 박근혜의 시계도 등장을 했고 다양한 군불대기용 연기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준석 대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류 결정이 내리기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류 결정이 국민들 감정 상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까지 내 편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만약에 안 좋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리위에 이렇게 항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리위가 어떤 결과를 내릴 텐데 만약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린다면 이 대표는 이걸 불응하고 항고 모드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였던 모습에는 사실 많은 이제 논쟁 속에서 본인들의 몸집을 키우는 그런 정치를 선호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 국면을 벌였다는 것이고 이후에도 각종 중진들이나 자기보다 몸집이 클 것 같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대립 구도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대립 속에서 나온 사실 보복의 결과가 지금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증폭을 시키고 자기 편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만 자기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생활에 걸린 문제로 또 결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 편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현기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이후의 상황이 매우 시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 가능해지는데 이 대표와 최근 여러 차례 충돌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최고위를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누구도 아닌 20대의 본인과 싸우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다 안다. 안 했다는 말로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횡설수설로 몇 달째 해야 할 말만 하라. 라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역시 날선 발언을 이 대표를 겨눴습니다. 자, 과연 내일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성상납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라는 판단,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여줬던 당대표로서의 행동, 적절한지 여부, 윤리위는 아마 판단을 내릴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